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코너에서만 해도 한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리포트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노무라 증권만큼 또 SK하이닉스 우호적인 곳이 또 없는데 네. 이번에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내면서 기존에 목표 주가 182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무려 400만 원 올렸습니다. 그 400만 원 올린 이제 배경과 여러 가지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를 앞서서 말씀하신 게 180만 원대였는데 이게 400만 원대면은 사실 2배보다 더 올린 거거든요. 예, 두 배 넘게 상향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예. 뭐 결국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상향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AI가 네. 그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수요를 일으킨 AI 혁명이 지속하고 그 지속한 AI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또 SK하이닉스는 뭐 주지하다시피 HBM에서는 최강자 아닙니까? 그 HBM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적인 것을 갖다 노무라 증권 언급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신 에이전트 AI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이제 마치 인턴을 하나 고용한 다음에 인턴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와. 그러면 이제 보고서도 본인이 쉽게 또 잘 만들어 옵니다. 이런 걸 에이전트 AI라고 하는데 이런 에이전트 AI 도입으로 그 전체적인 메모리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노무라 증권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에이전트 AI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인턴한테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킨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예를 들면 내가 연휴에 맞춰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으려면은 일단의 어떤 필요한 어떤 대중교통을 어디까지는 김포공항에 무얼 타고 가고 김포공항에서 어디를 가고 그다음 숙박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하나의 이제 결제까지 마무리한 걸 에이전트 AI로 합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노무라 증권의 이제 분석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체험하면서 겪으시면서 그러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겠고 메모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정점이다 말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 입장에 타당한지도 실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비서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에이전틱 AI.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사실 개인의 모든 것들을 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AI로 해결이 가능한 건데 이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2배 상향했는데 회의론이 일단 먼저 있습니다. 회의론, 저평가. 먼저 회의론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회의론이 나올 게 어떤 이유가 있죠? 예. 그 AI에 대한 회의론은 뭐 2년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끝까지 뭐 AI가 진짜로 이제 마무리돼가 우리가 모두 인터넷 그 혁명을 갖다 겪고 있지만은 인터넷 혁명 겪고 나서 이제는 다 일상이 된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AI의 엄청난 이제 수혜를 맛보고 있지만 그 수혜가 우리 일상이 됐을 때는 그때는 혁명이 아니고 일상이 됐을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도 계속 AI 회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AI 회의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래. 좋아.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상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 투자한 만큼 돈을 벌고 있어. 투자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주식시장이고 우리는 증권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야. 투자만큼 돈을 못 벌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도태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낙오된다고 봐야 돼. 이런 관점에서 AI 회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냐, 매출에 대한 영업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냐 것이 AI 회의론인 것이고 그다음에 회의론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돈 많이 벌고 있어 라는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라 증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우리가 AI 서비스가 엔트로피 그다음 챗GPT, 제미나이 이런 AI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AI 서비스가 현재 합산 매출이 약 70억 달러인데 70억 달러 적지 않죠. 다 소프트웨어니까요. 70억 달러인데 여기에 5년간 100배를 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100배를 성장한다면 7천억 달러가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회의론이 있느냐라는 어떤 것이 노무라 증권의 이제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무라 증권이 또 사실은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이 하락한다면은 그 이유를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예.
AI 자체는 이제 회의론이 없지만 다만 이 AI를 갖다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병목 현상이 있다는 것이 노무라 증권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신 분들 마음대로 인지하시겠지만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도 사실은 계속 순조롭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 GPU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 GPU만 있으면 뭐합니까? HBM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HBM도 순조롭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왜냐면 AI가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력기기도 잘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전력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잘 아는 변압기 시장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배전도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하나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목 현상이 해결될 수 없고 이런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AI 데이터 센터, AI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도 수시로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근본적인 AI 회의론과는 다른 문제로 AI 회의론은 아니지만은 AI가 충분한 수요가 있지만 충분한 수요를 갖다가 받치고 있냐, 지원하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무라 증권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런 회의론도 있고 또 우려점도 있지만은 반대로 저평가가 됐다 이렇게 노무라 증권은 보고 있는 듯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가가 고평가, 저평가라는 관점 봤을 때 노무라 증권은 SK하이닉스가 저평가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 보는 입장에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인프라를 갖다가 제공한 중요한 기업 중 하나가 TSMC죠.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설계 도면만 제조하는 것이고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TSMC가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데 현재 27년도 영업일 극단주로 했을 때 27년도 영업일 갖다가 12개월 선행 PR을 갖다 받아주었을 때 TSMC의 PR이 현재 20배다. 그러면은 TSMC 20배인데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그 PR은 얼마냐? 12개월 그 영업이익을 끌어들였을 때 TSMC의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6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TSMC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해 봐야 될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론입니다. TSMC는 워낙 독과점 기업이니까 같이 비교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이크론 독과점도 아니고 마이크론 사실은 HBM이나 메모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3등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마이크론의 PR이 얼마냐? 12개월 그 영업이익을 끌어들인다면 13배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6배이거든요. 그럼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7월 달에 중요한 그 SK하이닉스가 ADR과 미국 ADR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성과를 갖다가 지표를 발표할 텐데 그럼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미국 ADR에 안착한다면 이제는 마이크론이 누리는 프리미엄을 마이크론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도 같이 누려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를 갖다 SK하이닉스가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에 비해서 절반에 떨어지니까 ADR에 성공주 안착한다면 지금보다도 절반에 불과하니까 400만 원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관점에서 또 노무라 증권 400만 원이 밑도 끝도 없이 너무나도 그 높은 수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노무라 증권이 그 목표가 400만 원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